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팟캐스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밤 10시 14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조용한 톤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 음식. 여러분들 나라에도 여러분들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선 인도의 대표 음식 뭐죠? 인도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음식이 아마 카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맛있는 음식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스럽다.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하는 음식은 스시이지 않을까. 초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음식은 여기도 뭐 맛있는 거 많지만 아마 타코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한국의 대표 음식은 요즘 한국도 맛있는 음식, 유명한 음식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지만 뭐니 해도 김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김치 좋아하시나요? 드셔보신 적 있나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김치 전용, 김치만 넣어놓는 냉장고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람들 집에는 이렇게 김치만 넣어놓는 큰 냉장고가 있을 정도로 김치란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하고 자주 먹는 그런 대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김치는 기본 반찬으로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정말 일상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고 좋아합니다. 근데 김치가 딱 만들어서 바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발효 음식이잖아요.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 영양소도 더 많아지고 영양가도 더 많아지고 맛도 더 있어지고 하는 게 김치잖아요.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먹는 발효식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오래오래 보관해 놓으면서 조금씩 꺼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김장이라고 한 번에 김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이벤트를 해요. 저도 이번에 몇 주 전에 김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장이랑 그리고 김치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 딱 김장 시즌이에요. 김장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쯤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사이에 시간을 맞춰서 뭐 가족들이나 혼자나 뭐 친척들이랑 이렇게 같이 김치를 만드는데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매년 김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김치를 너무 사랑하세요. 김치 러버. 그래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그 정도로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김치가 집에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김장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너무 맛있게 만드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김치도 너무 맛있게 만드셔서 저희는 매년 온 가족이 외할머니 댁에 가서 친척들이랑 같이 김치 만들고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다녀와서 제가 그걸 또 열심히 관찰하고 또 영상들도 많이 찍어오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항상 김장을 하다 보니까 다들 김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도 김장을 이렇게 크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 냉장고도 없을 거고 김장도 딱히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많이 없어 친척들을 자주 안 만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서 딱 먹을 만큼만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것도 김장이긴 하죠.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주 안 먹으면 그냥 딱 먹고 싶을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김장을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에도 혹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뭐 친척들,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나눠 가져가고 이런 행사가 있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들도 궁금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국 김장의 특징, 또 김치라는 음식의 특징,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으니까 오늘은 한국의 문화, 대표 문화 중에 또 하나인 김장 그리고 김치에 대한 이야기들 재밌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먼저 저희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 김장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김치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김치가 종류가 진짜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김치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그 빨간색 배추김치일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먹는 김치이기는 하지만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김치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김치 게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술 게임 중에 하나예요. 술 마실 때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 채소랑 과일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치로 없을 것 같은 재료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바나나. 바나나 김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그걸 검색해 봅니다. 바나나. 오케이. 구글에 바나나 김치 검색해 보면 바나나 김치 레시피 맛있게 만드는 법 있어요. 이만큼 모든 재료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걸 찾았냐면요. 블루베리 김치도 있었고요. 파인애플 김치도 있었고요. 알로에 김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김치고요. 이렇게 특이한 재료로 만든 김치가 아니라 배추김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배추김치라고 해도 레시피가 정말 다양해요.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집집마다 뭐 그 가족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김치 레시피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되게 매운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짠 김치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해산물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싱거운 맛이 많이 세지 않은 그런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김치는 그냥 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입맛에 맞게.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뭐 비율도 다르고 레시피도 다르고 김치를 만드는 분위기도 가족들마다 다르고요. 다 다를 거예요. 이 만드는 순서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김치 레시피, 수많은 김장 분위기 중에 한 가지인 디디 외할머니 집 김장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요. 우선 외할머니께서 보스이십니다. 김치 보스. 김치 보스이기 때문에 미리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뭐 레시피 이런 것도 다 외할머니 머릿속에 있어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외할머니 집에 가기 한 몇 주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이 김치를 만들 준비를 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게 배추죠, 배추. 그 가장 그 기본 재료인 배추가 필요한데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놔야 됩니다. 소금에 절이는 건 배추에 소금을 이렇게 막 뿌려 놓으면 배추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좀 축 처지고 이게 "숨이 죽는다."라고 하거든요. 배추가 원래 이렇게 아삭아삭 신선한데 이게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뭐 하루나 뭐 8 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 놓습니다. 절여 놔요. 이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양념 소스 만들어야겠죠. 소스도 준비해 주세요. 이 소스를 보면은 그 김치 보스의 그 내공이 좀 보여요. 김치 보스께서 얼마나 여러 번 김치를 만드셨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시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싱겁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소금을 뭐 젓갈을 더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개발된 그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양념을 눈대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딱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군 하는 그 정도로 딱 마법같이 준비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양념 소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쭤보니까 우선은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재료가 마늘을 이렇게 갈아서 넣어요. 마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 들어가고요. 젓갈이라고 해서 그 생선이나 새우 같은 것들을 소금에 이렇게 또 절여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절여 놓으면 그 감칠맛, 우마미 이런 것도 나고 짭짤하고 맛있는 젓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젓갈도 들어가고요. 살짝 달콤한 맛도 나야지 음식이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꿀 이런 것도 넣고 또 달콤한 맛으로 매실 액기스 이런 것도 넣습니다. 이거는 과일을 또 설탕에 절여서 만든 그 잼은 아니고 그 청 같은 거를 넣어요. 매실 액기스를 또 넣고요. 그리고는 생선 육수 이런 것도 넣어요. 생선을 오랫동안 끓인 물도 넣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소스가 배추에 딱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딱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재료를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이게 찹쌀풀이라고 떡 만들 때 쓰는 그 재료를 이렇게 물처럼 풀처럼 살짝 본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섞어서 소스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김치 속이라고 그 살짝 식감을 더해줄 크런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냥 소스만 있으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면 토마토 파스타에 토마토 그냥 소스랑 면만 먹으면 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볼로네제 파스타 뭐 이런 거, 라구 파스타 이런 거 먹어보면 뭔가 씹히는 작은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씹어줘야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만족감이 생기고 뭔가 음식을 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씹을 수 있는 뭔가 그 재료들도 추가를 해줘요. 그게 이제 파도 넣고요. 그런 다음에 무도 이렇게 썰어서 넣고 갓이라고 해서 가에다가 시옷 갓이라고 해서 이게 겨자처럼 톡 쏘는 그런 향을 내주는 야채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크게 이렇게 썰어서 그 양념에 같이 버무려 놓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외할머니께서 준비를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김장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도착하면 대부분 보통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점심을 한 끼 하면서 근황 토크, 어떻게 지냈는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워밍업을 한 다음에 김장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 밥을 먹을 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술을 조금씩 드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술 조금씩 드시면서 김장도 시작을 하는데 김장할 때는 그 엄청 큰 양념에 옷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옷에 다 묻고 막 얼굴에도 묻고 머리에도 묻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비닐 가운이 있어요. 몸에 이렇게 다 비닐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어서 비닐 옷을 입고요. 그런 다음에 긴 고무장갑도 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비닐 안에 입을 옷도 좀 버려도 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김장을 시작해요. 사실 김장은 이 양념 준비하고 그 배추 준비하고 그게 제일 힘든 파트예요.
그리고 저희가 할 일은 그냥 그 배추에 양념을 잘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 배추가 엄청 많다 보니까 꽤 허리가 아프고 오랫동안 일을 해야 돼서 김장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어떤 풀장 같은 그 비닐 풀장 같은 곳에 이렇게 김치를 넣고 했거든요. 그게 김장 매트라고 좀 특별한 매트가 있어요. 그걸로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많이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비닐을 씌워 놓고 그 김장을 했더니 훨씬 허리가 안 아프고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서 김장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을 할 때 제가 또 열심히 관찰을 해 보니까 저희 집은 항상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항상 "아 너 양념을 너무 많이 발랐다." 라든가 "아 이 김치를 위로 뒤집어야 된다." "아니다. 아래로 뒤집어야 예쁘다." 뭐 이런 그 작은 말다툼을 매년 해요, 매년. 그래서 "아 양념 좀 더 발라야 돼." 라든가 "아니야. 이거 요렇게 해야 더 맛있어." 라는 그 서로의 취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작은 티격태격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거 보면서 하하하하 웃었고요. 그리고 또 김장을 할 때 파트너와의 호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워크.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르고 넘겨주면 그걸 이렇게 예쁘게 담는다거나 하는 그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 팀이 좀 사이가 안 좋으면 계속 싸웁니다. "아 나 이 멤버 마음에 안 들어. 짝꿍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작은 다툼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런데 또 가족마다 엄청 화목하고 그냥 즐겁고 그런 가족은 이런 싸움 없이 그냥 농담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살짝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치를 한 80 포기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했더라고요. 김치 이 큰 배추를 80 포기 정도 이렇게 양념을 다 발라서 통에 잘 넣고 뒷정리까지 하면은 끝이 나는데 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 뭐 할머니 또는 엄마가 수육이라는 요리를 해 주세요. 수육은 돼지고기를 좀 향신료 이런 거 넣어서 물에 끓인 그런 요리예요. 되게 담백하기도 하고 대신에 그 삼겹살 부위이기 때문에 그 살짝 기름져요. 담백하고 기름지다가 같이 있을 수 있나? 아무튼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살짝 기름진 그런 고기 요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뒷정리 다 끝나면 그 수육이랑 갓 만든 김치 있죠. 오늘 만든 김치 이거를 같이 싸 먹어요. 여기까지가 한국 김장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김장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꼭 김장을 한 날에는 이 수육을 먹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 조합이 되게 잘 맞고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수육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밤새 수다 떨고 웃고 그렇게 김장 이벤트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김장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저렇게 티격태격 쪼끔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척들 가족들은 좀 화목한 편인 것 같다.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티격태격할 일도 없거든요. 이렇게 모일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다. 김치 다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꼭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친척들끼리 너무 멀어서 모이지 못하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쪼끔씩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김장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김장축제는 그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강원도
아니면 충청도 이쪽에서 그 유명한 김장 축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김치들을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축제에 가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지 않고 그냥 김치만 축제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김치 너무 좋아한다.' 혹은 '이런 김장 문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축제에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축제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김장 축제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쪼끔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 김장 저희 가족들끼리 하는 김장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그대로 좀 '축제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김장하는 내내 뭐 술도 마시고 뭐 웃고 떠들고 뭐 쪼끔 말다툼하기도 하고 뭐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 자체가 되게 큰 가족 이벤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추석이랑 설날처럼 공휴일 나라에서 쉬라고 정해 준 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모이는 '명절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추석이랑 설날은 점점 안 챙기는 분위기거든요. 한국에서 '이날은 그냥 여행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들 그런 거 좀 귀찮아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엄청 많이 먹고 계속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장 행사가 좀 명절처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큰 행사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특히나 김치는 또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재료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집집마다 우리 가족마다 먹는 김치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김치 하면은 우리 가족의 맛 아니면 우리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음식 맛 아니면 또 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맛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김치를 재료를 힘들게 구해서 만들기도 하시고 또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한테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담아 만든 김치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란 한국인들에게 조금 고향 같은 그리고 부모님 같은 음식이지 않을까 해서 요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김치를 안 좋아해요. 어 정말 여러 번 김치를 좋아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김치와 친해지지 못했어요 아직.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안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야채는 안 먹더라도 김치는 꼭 먹어야 된다. 한국인이면 김치 먹어야지." 하면서 김치를 막 억지로 먹이셨었어요. 근데 제가 뭐 지금은 이해하죠. 이제 한국 살면서 김치를 먹을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좀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더 김치랑 그 사이가 안 좋아졌고 아직까지 친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이긴 하지만 좀 레벨이 많이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감자튀김 있잖아요. 여러분 감자튀김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감자튀김 절대 못 먹는다." 뭐 "살쪄서 안 먹어요." 이런 거 아니라 "감자튀김 그냥 맛이 이상해서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냥 감자를 기름에 넣고 튀긴 거니까. 근데 김치는 우선 들어간 재료들을 봐도 뭐 마늘, 파, 무,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냄새 나고 좀 같이 먹기 힘든 엄청 강한 재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거기다가 발효를 했잖아요.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놔두고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냄새는 더 심해지고 그 비주얼도 좀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분들,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은 괜찮으셨나요, 김치? 좀 처음에는 그래도 거부감 들지 않으셨을까요? 전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인데도 한심하게 김치를 못 먹어서 어 김치 드시는 외국분들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워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음. 사실 김치가 되게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건강 연구지 중에 헬스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8년에 세계 5대 건강식품이라는 그 식품들을 뽑았어요. 5가지 건강식품. 그래서 첫 번째가 스페인의 올리브유, 두 번째는 그리스 요구르트, 세 번째가 인도 렌틸콩, 네 번째가 일본의 나또, 그리고 다섯 번째 함께 뽑혔던 그 건강한 음식이 한국의 김치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음식이고요. 이 김치가 어떤 게 좋은가를 보면 특히 이렇게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소를 섭취하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대요. 그래서 저도 김치와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절대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아직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언젠가는 좀 친해지고 싶다. 살짝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김치를 맛있게 먹게 됐는지 김치를 처음 먹었던 에피소드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김장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김장 그리고 한국의 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만드는 행사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김치의 좋은 점, 특이한 점, 그리고 김장의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디디가 김치 싫어하는 이야기로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 1% 정도일 거예요. 김치 안 먹는 1%. 제가 어디 가서 김치 안 먹는다고 하면은 한국인이 김치를 안 먹어? 할 정도로 많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치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김치를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런 김치의 특유의 냄새나 비주얼 때문에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김치를 활용한 요리들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김치가 끓이면 또 엄청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이랑 구운 김치를 같이 먹는 그 조합을 드셔보신다거나 아니면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찌개에 들어가는 국에 들어가는 김치도 너무너무 맛있고 이렇게 김치를 안 먹는 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그리고 같이 고기랑 같이 볶은 돼지 두루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맛있으니까 이런 걸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도 아직 김치와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점점 더 김치 자주 먹어보고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김장 과정은 제가 완벽하게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려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팟캐스트 끝나고 그 김장 브이로그도 한번 봐주시면 분명 재밌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브이로그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브이로그니까 그것도 끝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주제 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장 축제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내년 플래너를 샀거든요. 이게 연간이 아니라 월간 플래너를 샀어요. monthly 플래너를 샀기 때문에 축제 정보들 다 꼼꼼하게 기록해뒀다가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실 수 있도록 이런 축제 정보들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내년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듣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